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와이드 오늘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게 겨울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난 주말부터 200명을 넘어가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300명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지난 우리 1월 20일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아마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달에 909명까지 갔었고 또 8월 달에도 400명까지 갔지만 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이 너무나 넓게 퍼져 있어서 이것을 방역으로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라 이 부분이 아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최악이지만 예. 우리나라로서는 숫자로서는 최악은 아니지만 예. 실제 방역이 잘 들을 것이냐는 것을 보면은 아주 잠재력이 큰 지역사회에서의 무증상 전파가 넓게 퍼져 있는 일상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서울 수도권이 아닌 전국적으로 퍼지는 상황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고 아마 지금 이 시기에 이걸 잘 통제하지 못한다면은 올겨울 아주 우울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방역의 통제가 듣지 않은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 나오기 전에 이 겨울 잘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 확진자 숫자 내일 모레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오늘부터 이제 1.5단계이긴 한데 예. 이 1.5단계라는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이라는 것은 한 일주일이든지 2주일 지나면서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상황은 벌써 1, 2주 전에 노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나오기는 하겠는데 이것이 과연 아직도 정점을 찍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갖고 정점을 찍을 것인지가 문제고 그다음에 통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느냐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의료체제에는 부담이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며칠간 1, 2주일간의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우리가 언제 2단계로 격상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아마 보건당국, 방역당국의 결정도 이게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의 특징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일단 3월이나 8월에 대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는 신천지라든지 예. 혹은 사랑제일교회 8.15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이렇게 대상이 있었는데요. 예. 또 전국적이지도 않고 좀 지역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 또 연령층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신천지 때에는 젊은 연령층의 교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의 반 이상이 40대 이하이거든요. 예. 물론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는 부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방역 면에서 보면은 이분들은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넓게 감염을 시키고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방역이 굉장히 힘들고 예. 또 확진자가 나올 때는 벌써 N차 감염이 일단 일어나서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데 대규모 발생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뭐 10명, 20명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역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무증상 감염 그리고 젊은 층의 확진자가 많다. 이것이 지금 특징이고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무증상 감염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전파가 되게 되면 결국은 고령자, 기저질환자에서 환자가 나오게 되고 중증으로 가고 현재 지금 지난 사흘 동안에 24명의 중환자가 늘어났습니다. 네. 55명에서 지금 79명이 됐거든요. 중환자 수가 55명밖에 안 됐었는데 사흘 만에 그 반이 거의 가까운 24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 즉 지금의 이 300명, 200명 이 수준의 환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1, 2주 후에는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이 모자라게 되는 것은 뭐 지금 이미 강원 지역 같은 데서 좀 모자란 상황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1, 2주 후가 더 걱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잘 해갖고 왔죠. 예. 예, 계속 뭐 한 자리, 두 자리수, 뭐 많아봐야 100명 이렇게 늘어났다가도 또 줄어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10월 12일부터 2단계를 1단계로 낮추는 상황에서 예. 환자 수가 사실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1단계로 예. 낮출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생활방역이라는 개념으로 지속적인 방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췄는데 이 시기부터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할로윈데이도 있었고 뭐 단풍놀이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1단계니까 좀 해이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고 모임들도 예. 많이 하면서 점점 축적되어 오면서 10명, 20명 이렇게 매주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부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200명 이상씩이
발견이 되면서 이건 굉장히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거기에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의심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 폭발력이 상당히 잠재되어 있던 것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통제되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거리두기 단계 잘 하고 또 다른 외국에 지금 일본만 봐도 비교가 되는 것이 일본은 최고치 찍고 있습니다. 예. 동경만 해도 하루에 500명이 넘어가고 일본에 2,200명의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방역을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겨울이라는 환경 또 연말이라는 환경 또 얼마 있으면 수능 본다 뭐 여러 가지가 다 합쳐지기 때문에 별로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결국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역의 거리두기를 격상시키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1단계 내렸을 때 이제 1단계면 그야말로 생활 방역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이렇게 식당이나 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마스크만 쓰고 있었지 그전처럼 행동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식당 가도 좀 뭐 떨어져서 앉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마스크 벗고 얘기하지 마라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보면 참 왜 저럴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교수님 지금 일단 우리가 1단계로 내렸던 것도 너무 오랫동안 그 강화된 방역 거리두기를 유지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낮춘 거 아닙니까? 지금 1.5단계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1.5단계 유지하면서 확산세를 꺾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1단계라는 거 어쩔 수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1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영세, 중소, 상인들 굉장히 힘들었던 거 분명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중간점이 굉장히 어렵죠. 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5단계라는 것이 4제곱미터 안에 한 명 들어가는 것을 거의 강제적으로 하는 거에 불과하지 그 이외에 우리 국민이 느낄 불편은 사실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피해는 많이 생깁니다만은 즉 방역 면에서만 보면 이거 갖고서는 통제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얼마 전에 11월 7일부터 이 5단계를 해서 그중에 1단계를 한 것이거든요. 이걸 만들자마자 지금 뭐 하루 만에 2단계로 올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주일 정도 이게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바로 2단계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빨리 선제적으로 2단계로 올리는 것이 방역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텐데 이제 방역 당국이 지금 어떻게 결정할지 아마 고심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2단계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우리 2.5단계 보셔서 아시다시피 예. 9시 이후에 예. 식당도 가지 못하고 뭐 여러 군데 문 닫는 데들 많이 생기고 실제 금지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영세상인들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들 다 고려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적으로 봤을 때는 교수님께서는 2단계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2단계를 안 가고 1.5단계에서 확산세를 꺾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어떤 게 제일 필요할까요? 결국은 기본이죠.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거리두기의 단계인데요. 이 거리두기의 단계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만남 자체를 다 캔슬을 해야만 취소를 하고 자제해야만 우리 수능 시험도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마스크 쓰기, 뭐 거리두기 또는 손 씻기 이런 것들 다 잘하고 환기 소독 다 모든 걸 다 잘한다는 관점에서 봐도 앞으로 1, 2주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를 안 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2단계에 갈 때 가더라도 이것을 빨리 1단계로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 훨씬 더 강력한 개인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방역 당국에서 아무리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되는 일은 분명히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해이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도 잘 지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단계 강화할 때만 해도 모임들 취소하고 그렇게들 많이 했는데 요즘 이제 1단계로 접어들면서 송년 모임 약속 날짜를 잡는 그런 모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취소해야 되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다 취소하시고 예. 올 겨울이 지나간 다음에
조금 수그러들면은 연초에 예. 만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이자, 모더나 이렇게 속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 못 만들죠? 우리나라는 뭐 치료제는 어느 정도 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내년이나 돼야 2상, 3상 가고 내년 연말이나 돼야 완성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의 선두 그룹으로 가는 10개가 넘는 회사들이 지금 삼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봐서는 좀 거기에 쫓아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끝까지 한 번은 해봐야 되겠죠. 즉 우리가 상업성이 없다 할지라도 즉 내년 연말에 코로나가 없어졌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많이 생겨서 백신의 가치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해봐야만 다음번에 우리 알지 못한 감염병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 수 있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백신은 좀 늦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나라가 백신 개발을 우리보다 일찍 시작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술력이나 자본이나 이런 게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겁니까? 원체 두 개 다 그렇습니다. 예, 기술력도 그렇고 자본도 너무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단위가 다르거든요. 네. 뭐 보통 1조씩 투자를 해주는데 우리는 뭐 1,000억, 2,000억 뭐 그것도 한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본적으로 삼상까지 한다는 것은 몇 조가 들어가고 몇 년이 걸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 뭐 아주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또한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일반적으로는 4, 5년씩 걸리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요. 똑같은 백신인데 화이자 것은 영하 70도 이하로 보관을 해야 되고 모더나는 뭐 일반 냉장고 같은 데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술력의 차이죠. 파이자도 이제 이걸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mRNA 백신이라는 게 둘 다 같습니다. 예. 하지만 mRNA를 우리 체내에 넣어준다 그러면 바로 부서져서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달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mRNA 겉에 기름으로 쌓아서 아주 나노파티클이라서 아주 작은 지질로 쌓아서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다음에 우리 세포가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굉장히 온도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70도에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상온으로 옮긴 다음에도 시간이 5일밖에 안 되죠. 파이자 같은 경우는. 근데 모더나인 경우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20도라면 반년 정도 되고 예. 또 4도, 2도에서 8도라고 그러면은 뭐 한 30일 정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한 다음에 바로 우리 콜드체인 즉 독감 백신 하던 콜드체인에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더 개선된 부분이 있고 파이자도 아마 이 컨테이너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 또는 이 기술력을 좀 더 높여갖고서 상온에서 좀 더 유지할 수 있게끔 아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두 가지의 백신은 생각보다는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요. 이 95%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지 이런 처음에 만드는 백신이 이 정도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그 에피카시라고 그래서 최고조의 상태들, 즉 백신을 맞은 항체가 제일 높을 때 감염이 된 사람을 찾으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로 일반 사람들한테 접종했을 때에는 이거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이자인 경우 94% 65세 이상이 방어력을 갖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65세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맞고 감염되는 이유를 보면 나중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전부 안전하고 유효성이 있다고만 볼 수는 없는 이건 지금 아직은 회사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그 백신 오면은 이제 우리도 수입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들어보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막 그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요. 외국 다른 상황을 좀 보면서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우리 상황이 전 세계에서 뭐 일본이나 급하지 유럽이나 않으니까. 미국보다 당장 급하지가 않고 예. 그냥 달려들 필요가 전혀 없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 백신이 아니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 환자 수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예. 우리는 지금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2, 3천만 명 맞는 거 보고 있으면은 우리 지난번 독감 백신 때 부작용 예, 나온 예. 것들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가 없는데도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가도 좀 지켜보고. 그걸 다 지켜보고 결정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것 좀 상황이 안정이 돼야 될 텐데 교수님 모셨다는 게 이게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